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또 겟레디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겟레디 찍을 때마다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가 예전만큼 많이 찍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찍어보려고요. 제가 데일리 메이크업을 항상 브이로그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보시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크게 다른 건 없긴 한데 오늘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기초랑 선크림까지 다 발라놓고 오늘은 시작해볼게요. 먼저 쿠션 이거 쓸 겁니다. 이것도 제가 되게 잘 쓰는 제품이거든요. 클리어 킬커버 더 뉴 팜웨어 쿠션 4호 진저. 이 컬러가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릴스나 뭐 쇼츠에 올라가는 그런 영상들 중에서 그 약간 상황에 대한 공감 막 이런 거 있죠. 특히 이제 이런 류들 보시고 많이 물어보시던 게 요즘에 잘 되는 사람 있냐? 썸남이 생겼냐? 그런 걸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브이로그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피부가 엄청 뒤집어졌었거든요. 지금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그래가지고 요즘에 살짝 커버력 있는 제품들 위주로 쓰고 있긴 해요. 좀 자연스럽게 커버되는 색깔 진짜 자연스럽죠. 아무튼 이제 그런 질문 해주셔가지고 근데 뭔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이때까지 뭔가 그런 류의 컨텐츠를 올린 적도 없고 현재 진행형의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딱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게 현재 진행형이면 너무 그 사람을 어격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저 가정일 뿐이다. 지금 누구 만나고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저는 만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면 만나고 싶지도 않고 누구한테 소개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만난 사람을 친구들한테 소개해줘야지 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소개해줘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 뭐 이렇게 마주쳐서 인사하고 그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굳이 시간을 내서 같은 자리에 불러서 소개를 해줘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친구는 친구와 내가 만드는 관계가 있고 또 연인 연인대로의 그게 있고 해서 저는 딱히 뭔가 소개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소개 안 해주고 싶다, 뭐 해주고 싶다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이전에 만났던 분들이 뭐 자기 친구를 같이 만나자고 하거나 소개해주겠다고 하면은 그게 약간 의문은 들더라고요. 왜 나를 소개해준다고 하지? 하는 생각? 모르겠어요. 전 누굴 만나면서 한 번도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친구들하고 있는 모습이랑 좀 그런 연인하고 있는 모습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친구들한테 내가 연인이랑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약간 닭살 돋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다고 뭐 다른 남들이 자기의 연인을 저한테 소개해준다거나 진짜 상관없는데 그냥 괜히 제가 스스로 그러는 저의 모습이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아서 뭔가 약간 민망해요 그게. 오늘 렌즈는 오렌지 넬라 애쉬 올리브고요. 만약에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그때는 달라지겠지만 말하는 사이에 베이스 끝났고요. 눈썹을 그릴 건데 이거 쓸 겁니다. 너무 지겨우시죠? 많이 나와가지고. 클리어 킬브로 워터 하드 브로 펜슬 얘는 3호 피넛 브라운이고요. 이거 제가 진짜로 오래 썼던 찐템인데 이게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평소에 제가 하고 있는 헤어 컬러라든지 그날 좀 연출하고 싶은 룩의 분위기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특히 눈썹을 좀 다르게 해주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제 눈썹 모양이나 색을 바꿔서 맞춰주면은 이미지가 각각 엄청 달라 보이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또 눈썹도 각자의 이런 얼굴형이나 이 조화에 맞는 퍼스널 브로우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킬브로우 라인이 제가 뭐 예전 영상에서도 엄청 많이 보셨겠지만 이거 하나로 뭐 브로우며 아이 메이크업, 음영까지 다 할 수 있거든요. 활용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진짜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게 진짜 어떤 베이스 위에 올라가도 발색이 엄청 잘 돼요. 이건 좀 연한 밝은 브라운이긴 한데 그려진 게 보이려나? 이게 색깔이 연해가지고 이렇게 보이세요? 이거 내추럴 브라운인데 보이세요? 이게 발색이 엄청 잘 돼요. 이런 식으로 엄청 잘 그려지죠. 이게 베이스 없이도 이게 맨살에 이렇게까지 그려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발색력이 진짜 좋거든요. 베이스 어떤 거 위에 올라가도 그냥 이렇게 다 잘 그려지고 근데 그렇다고 너무 한 번에 이렇게 두껍게 진하게 그려지는 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초보자이신 분들도 쉽게 그릴 수 있다. 제가 요즘에 눈썹을 조금 밝게 연출하는 거에 살짝 꽂혀가지고 피넛 브라운 많이 쓰고 있긴 하거든요. 이거 내추럴 브라운도 메이크업 안 할 때 이것도 많이 쓰고 이전 패키지랑 지금 거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밑에 게 이전 거고 위에 게 리뉴얼 된 거. 솔직히 이거 리뉴얼 된다고 했을 때 조금 걱정했던 게 이전에 제가 잘 쓰던 제품이랑 너무 달라질까봐 걱정하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그 기존 컬러들에서 붉은기, 노란기 쫙 빼가지고 완전 뉴트럴한 컬러로 바뀌었단 말이죠. 조금 더 컬러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컬러가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브로우 심도 입체적으로 딱 육각형
모양 커팅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선 같은 거 그릴 때도 되게 좋고 넓게 이렇게 면으로도 그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이나 면 둘 다 쓸 수 있게 나와가지고 초보자분들한테 제가 진짜 많이 추천하는 제품이긴 하거든요. 오늘 좀 밝게 할게요, 눈썹.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날렵한 옆면으로 전체적인 라인을 먼저 한번 따주고요. 원래 눈썹 모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눈썹 산 살려주고 전 중간중간 이렇게 빈 곳이 있어가지고 끝부분으로 갈수록 얘를 이렇게 살짝 세워서 날렵하게 빼줘요. 여기 끝에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앞쪽으로 천천히 채워나가고요. 브로우를 살짝 이렇게 눕히면은 조금 더 넓은 면으로 쓸 수 있거든요. 눈썹 사이사이 빈 곳만 채워주고 그리고 앞쪽에도 옆면을 써가지고 이렇게 눕혀서 살살살살 긁어주듯이 하면은 이렇게 앞머리 섀도우로 채운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채워지거든요. 눈썹은 앞머리가 연하고 끝으로 갈수록 날렵해야지 제 얼굴형에는 그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나머지 빈 부분 살짝 이렇게 힘 빼서 이렇게 될 정도로 힘 빼서 살살살 채워줍니다. 처음부터 진하게가 아니라 연하게 조금씩 쌓는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브러쉬로 앞부분 살짝 풀어주고 한번 전체적으로 싹 빗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 엄청 자연스럽죠? 이렇게 한쪽 눈썹만 그렸거든요. 제가 지금 밝은 색을 써서 여기 컬러가 조금 진하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브로우 카라로 맞춰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내추럴 브라운 컬러인데 이거 써가지고 눈 음영도 좀 할게요. 아이 메이크업 항상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던데 저는 그냥 이 브로우 하나로 다 하거든요. 눈썹 색도 좀 어둡게 자연스럽게 할 때는 이거 하나로 진짜 다 끝내요. 1호 내추럴 브라운이고요. 눈 이렇게 살짝 뜨고 저는 일자로 빼요, 최대한. 뒤로 길게. 여기 눈 딱 끝에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윗부분에 연결되도록 눈 중앙까지만 빼고 이렇게 꼬리 빼면 끝이에요. 쉽죠? 이렇게 손톱으로 조금 더 빼주고 앞부분도 저는 이 눈 가운데 여기 위에는 잘 안 칠하거든요. 앞뒤로 이렇게 긴 느낌이 좋아가지고 패도 그냥 딱 가운데까지만. 그리고 이제 정면 보고 손으로 이렇게 대충 문질러서 연결을 좀 눌러준 다음에 정면을 본 상태에서 꼬리 부분 조금 더 진하게 빼주고요. 이때 이제 밑으로 여기를 살짝 내릴 건지 아니면 유지를 할 건지 보면서 정하면 돼요. 꼬리를 좀 길게 빼는 편이기는 한데 이 눈꼬리가 눈썹 꼬리를 절대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답답해 보이고 눈썹이 좀 짧아 보여가지고 그때 애교살도 살짝 저는 그림자 이렇게 넣어줘요. 손으로 이제 좀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 메이크업 끝! 이렇게 반만 했거든요, 지금. 차이 보이세요? 지금 이거 쓴 지 몇 년 됐지?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써도 되는데 아무것도 안 바른 얼굴이나 선크림만 바른 얼굴에서도 발색이 진짜 잘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브로우 제품 중에서 아프기만 하고 그려지지도 않고 베이스를 올리지 않으면 발색이 막 안 되고 그런 제품들도 진짜 많거든요. 오래되면 막 딱딱하게 굳어서 색깔 하나도 안 나오고 막 이런 것들. 근데도 걔는 그런 것도 없었고 안 아프면서 발색이 이렇게 잘 되는 게 또 얘만한 게 없어가지고 진짜 이런 제품 은근히 흔하지 않거든요. 발색 잘 되는데 또 진짜 하나도 안 아파요. 부드럽게 진짜 잘 그려지고 근데 또 그렇다고 엄청 무른 제형도 아니거든요.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아주 잘 쓰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샤프너가 안에 내장돼 있거든요. 여기 안에. 이거 뭉툭해지면은 열어가지고 깎아서 그냥 바로바로 쓰면 되고 해서 너무 편해요.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제품 진짜 마르고 닳도록 썼단 말이죠, 이거를. 거의 맨날 이 제품으로 다 한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하는 것도 제가 평소에 하는 방식 그냥 그대로 하는 건데 이렇게 다 했습니다. 양쪽 다 끝났고요. 진짜 이렇게 발색이 엄청 잘 되고요. 여러 번 덧발라도 절대 뭉치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킬브로우랑 동일한 라인으로 파우더 타입의 브로우도 같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이거는 킬브로우 쉐이핑 파우더 브로우라고 1호 내추럴 웜 브라운, 2호 애쉬쿨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이렇게 웜쿨 선택 가능하게끔 딱 나왔고요. 내가 진짜 똥손이다, 완전 초보다 하시는 분들도 진짜 내추럴하게 브로우 연출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펼쳐서 쓸 수 있는 내장 브러쉬 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컬러가 브로우 이렇게 색 컬러랑 하이라이트 한 컬러 들어가 있어요. 이걸로 눈썹 사인이 나는데 하이라이팅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브로우 컬러들도 연한 걸로 눈썹 앞머리 그리고 여기 진한 걸로 뒤로 갈수록 진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입체적으로 브로우 연출을 싹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덮이는 브러쉬인데 투웨이로 연출돼서 진짜 쓰기 편하거든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엄청 자연스럽게 눈썹 빈 곳 메꿀 수 있게끔 나온 타입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거 브러쉬로 그려본 거거든요. 위에가 웜, 밑에가 쿨이라고 보시면 되고 끝으로 갈수록 이제 3컬러 3개 다 써가지고 진하게 그린 건데 이런 파우더 타입이 눈썹 앞머리 같은 거 채우기가 훨씬 더 편하게 나거든요. 수정하기도 쉽고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오늘 보여드린 이 킬브로우 라인 자체가 올리브영에서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최대 3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킬브로우 펜슬 있죠? 이게 1호랑 4호, 5호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이런 기획 세트로 안에 리필 들어있는 거거든요. 올리브영 단독이라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에 한번 겟해서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를게요. 진짜 변하거든요, 이거. 그다음에 이거 눈썹 아까 색깔 조금 덜 맞춰진 거 이거 브로우 마스카라 써가지고 좀 맞출게요. 킬브로우 컬러브로우 레커 3호 피넛 브라운 똑같은 색깔로 맞출 거고요. 이거 진짜 소량으로 조금씩 발라줘야 안 뭉치거든요.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다가 노승연의 탐구생활 그 채널 아세요, 여러분? 그 채널에서 MBTI T와 F에 대해서 다룬 그런 영상을 봤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본 부분을 좀 요약하자면 F와 T를 나누는 기준을 공감 능력의 차이로 우리는 이제 많이 보는데 그게 사실 공감 능력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인식하는 그 관점의 차이로 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감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T는 공감 능력이 없고 뭐 F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막 이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MBTI 이런 거 엄청 대유행하고 하면서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가 F 유형들이 많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감하지 않으니까 내가 공감 능력이 부족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복잡한 거 다 떠나서 어쨌든 각자가 바라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내가 받고 싶은 방식대로 상대방한테 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힘든 거나 뭐 이런 거를 얘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는 거를 바라고 얘기하긴 하거든요. 나였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나였으면 이런 방식을 시도해봤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내가 아니라 남이 이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냥 이제 어떻게 힘들었겠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은 뭔가 이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대화의 주제를 떠나서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저는 그거의 한 부분이 질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뭔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잘 경청하고 있고 신경 쓰고 있다,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런 시그널로 질문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내 얘기에 관심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나서는 상대방의 방식에 좀 맞춰주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상대방이 그런 이제 뭐 해결책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소연할 때가 필요해 보이고 그냥 그거에 맞춰서 해주고 나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게 궁금해서 질문한 것 같은 사람한테는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냥 이게 MBTI를 다 떠나서 내가 아니라 얘기하는 주체의 방식에 맞춰주는 게 조금 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마다 각자의 살아온 방식이나 이런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고방식도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다른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고 쟤는 왜 저렇게 공감을 못할까? 쟤는 왜 저렇게 감정적일까? 이렇게 뭔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MBTI 뭐 재미로 얘기하고 그런 거는 좋지만 이게 이제 막 처음에 그런 재미처럼 유행했었잖아요. 이게 갈수록 뭔가 너무 그룹화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특히 TF가 약간 그런 걸로 많이 갈리더라고요. 이게 또 하나의 그룹 나누기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조금 다르게 발현되면은 그러니까 나랑 다른 사람을 되게 배척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근데 이게 굳이 MBTI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게 많이 퍼져 있기는 하잖아요. 그룹화라는 게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출신 지역이나 경제적인 수준 그냥 옛날부터 너무 만연하게 있어 왔던 건데 또 다른 방식으로 MBTI마저 그렇게 그룹화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책을 너무 안 읽어가지고 책을 좀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를 올해 나름의 목표로 세웠었잖아요. 혹시 그 영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읽기 시작한 책이 있는데 그건 사실 읽은 지 좀 오래되긴 했어요. 집단 착각이라는 제목의 책이거든요. 마스카라 요거 쓸게요. 키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1호 롱컬링. 근데 그 책에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들 나의 주관, 나의 신념, 내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100% 나의 생각일까? 약간 그런 질문에서 출발하는 그런 책인데 진짜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요. 여러 가지 연구 사례나 실험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요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들이나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정말 외부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은 나만의 온전한 생각일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도 분명히 어디선가 보고 듣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 이론 같은 것도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것이 옳다라고 믿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에 관련된 정보들만 계속 내가 스스로 나를 노출시키고 반대 의견을 볼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약간 너무 사실처럼 나한테는 굳어져서 그거 외에 세상에 정답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알고리즘도 약간 그런 게 적용이 되잖아요. 어떤 컨텐츠
컨텐츠를 보면은 비슷한 류의 컨텐츠를 계속 추천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이나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랑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 내가 그 사람들이라면 어떤 면에서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주장이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걸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이해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약간 그런 것도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요즘에는 일상 속에서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의 입장을 좀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범죄 막 이런 너무 명확한 그런 부분에서 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무겁지 않은 이슈들에 대해서 당연히 범죄는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 말고 이제 토론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주제들이나 그런 것들 보면서 내 입장을 먼저 정리를 해보고 또 상대편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근거로 어떤 걸 가져올까 막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네. 멀티태스킹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마스카라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다 발랐고요. 아까 이거 내추럴 브라운으로 오늘 쉐딩까지 한 번에 해볼게요. 쉐딩 같이 할게요.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사실 멀티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뭐 그 사람의 타고난 뭐 기질이나 그냥 뭐 사람마다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뇌 자체가 원래 한 가지를 딱 집중해서 오래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대요. 처음부터. 근데 그게 이제 멀티가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할 때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이 전환이 빨리빨리 되는 사람이 멀티가 잘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이 멀티가 잘 되는 게 장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거. 약간의 단점 아닌 단점을 꼽자면 이게 앞에 하던 일의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그 다음 일로 넘어가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좀 심도 있는 집중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현대인의 그 짧아진 집중력이나 도파민 중독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콘텐츠만 봐도 짧은 영상이 늘어나는 게 짧은 영상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서 또 다른 짧은 영상 보고 이러는 게 내가 멀티태스킹 할 때 그 일을 처리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 앞에 걸 빨리 보던 거 끝내고 뒤에 거에 또 집중해야 되니까 깊게 집중을 못하게 되고 집중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콘텐츠로만 봤을 때는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긴 영상이나 이런 거를 볼 때 그래서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짧은 콘텐츠가 더 많이 발행되고 그게 사람들이 이제 소비하기가 덜 필요하다 보니까 수요도 조금 더 생기고 계속 이 고리가 도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도파민 중독과 더불어서 이건 그냥 저의 생각이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으로. 제가 전에 그 삶의 질 상승템 영상에서 종이신문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그런 집중력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어느 정도는 있어서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증 편향에 대한 주의도 조금 할 겸 이게 종이로 된 신문을 본 사람들이 매체나 이런 걸로 뉴스를 접한 사람들보다 가짜 뉴스를 믿을 확률이 더 적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자극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로 쓰여지는 기사들이나 뭐 그런 자극적인 컨텐츠나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에 쉽게 휩쓸리지 않으려면은 또 생각하는 힘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글을 읽을 때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 책을 좀 더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한데 그게 마음만큼 쉽지만 않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단계가 끝났는데 이제 얼굴 쉐딩 좀 할게요. 클리어 쉐이드 앤 쉐딩 1호 웜 컨투어링이고요. 이거 브러쉬 같이 써서 턱에 조금만 할게요. 아무튼 얘기가 정말 여기로 튀었다 저기로 튀었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또 생각하는 게 통일시 한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연인이나 가족처럼 그런 가까운 사이 있죠. 나랑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더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고 막 이런 현상 자체가 또 뇌과학적인 이유가 있대요. 너무 내가 이제 가까운 친밀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 이라고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대요. 타인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의 행동을 조정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나는 되잖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제 나라고 내 스스로처럼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움직여줬을 때 아니면 어떤 상황이 생각했던 대로 안 흘러갔을 때 그럴 때 상대방한테 엄청 화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일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려고 하는데 진짜 쉽지 않아요. 특히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이제 지금까지 만난 친구들도 보면은 항상 뭐 개인적인 안 좋은 일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제가 그 사람들의 방식대로 이렇게 공감해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동일시한 거죠. 그 사람들이랑 저를 동일시한 거니까 저의 방식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위로보다는 약간 해결책이나 그러니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행동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떠냐 제안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엄청 서운해하고 엄청 화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내가 바라는 거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런 거 생각하고 막 열심히 내 감정이랑 에너지를 쓰면서 시간을 들인 건데 왜 화내지?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친밀한 관계들에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보통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당연히 있으니까 그런 이제 상황들을 겪으면서 많이 들었던 생각이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나 내 기분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이전에 저는 그렇게 막 말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혼자 그냥 묻어두고 넘기고 안 좋은 거 굳이 말 안 하는 그런 편이었는데 이제 그런 내가 기분 나쁜 거나 이런 것들도 좀 말할 수 있게 된 부분들도 있고요. 결정을 할 수 있는,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용기나 결단력의 측면에서도 배우게 된 점이 있지 않나. 립 이거 쓸게요. 발랐을 때 되게 많이 물어보셨던 건데 아나스타샤 베버리힐즈 제품이고요. 크러쉬 립 벨벳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면은 솔직히 저는 헤어지고 나서 뭔가 그 사람과의 기억이 떠오르고 막 그립고 아련하고 막 이런 건 없거든요. 저는 진짜 내가 마음이 싹 떨어져야지 그때 헤어지자고 하기 때문에 헤어질 생각 없는데 헤어지자는 말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좋게 남은 이별의 기억은 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어쨌든 관계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나를 위한 선택이 뭔지 어떤 게 나한테 좋고 어떤 게 나한테 유해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내가 이제 사람을 볼 때 중요시하는 부분들이나 내가 쉽게 간과하는 부분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은 내가 평생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인간 군상들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나랑 같을 순 없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리로 알고 있어도 피부로 직접 딱 경험하는 건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이걸로 블러셔도 살짝 같이 할게요. 사실 이별하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유쾌하고 즐겁고 기쁜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그냥 통상적인 사례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이별에 다들 아파하고 막 이런 게 많으니까 즐겁지만은 않은 게 이별인데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것들이 다 그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생명도 그렇고 감정들도 그렇고 우리가 부정적이다라고 인식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그런 요소들도 뭔가 나를 요만큼이라도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좋은 경험만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재밌었던 기억도 있고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도 이미 다 어차피 지나간 인연이고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나도 배운 게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서로 아무 소식 모르고 각자 인생 잘 살자. 그것이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사람들 보면 신기해요. 전 연인이랑 잘 지내는 사람들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러지? 오늘 제가 유독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마무리로 하이라이터까지 해줄 건데요. 무슨 색을 할까 살짝 고민이 되는데 이렇게 두 컬러 있는데 약간 핑크빛이랑 살짝 샴페인, 약간 골드 어떤 게 더 잘 어울릴지 모르겠네. 골드로 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핑크스러운 느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클리어 프리즘 하이라이터 1호 골드 시어고요. 조금만 할게요. 과하지 않게. 발색이 엄청 잘 돼가지고 코끝에 살짝 하고 엄청 잘 되죠. 여기 광대 위에도 살짝 이 제품이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해외 제품처럼 발색이 잡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 광이 이렇게 엄청 해외 제품 같아. 국내 제품은 좀 자연스러운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빡! 이런 느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하이라이터는 빡! 하는 게 좋아가지고 해외 제품을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줄 위에 살짝 올릴게요. 여기 올리는 것도 또 한 끗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눈썹 여기도 살짝 해주고 이렇게 하이라이터까지 끝냈고요. 메이크업 끝입니다. 머리를 딱히 뭔가 고데기를 하거나 하진 않을 건데 그냥 생머리 펴서 가려고요. 머리색이 지금 화면에서 조금 실제보다 어둡게 보이긴 하거든요. 일부러 색감 잘 보이라고 약간 밝기를 낮춰서 찍고 있어서 새로 염색하거나 한 건 아니고요. 더 밝은 색이긴 한데 약간 어둡게 나오네.
옷도 마저 입고 올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왔고요. 머리는 그냥 뭐 딱히 손대지 않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렇게 가볍게 입었어요. 꽤 더워가지고. 이거 위에 거는 글로니 제품인데 약간 이렇게 좀 헐렁한 거예요. 이건 친구가 선물해준 거고, 바지는 예전에 지그재그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약간 이런 색 진이고요. 살짝 부츠컷이에요. 이런 데 보시면은. 이렇게 가볍게 입었고요. 그리고 목걸이 원래 딴 거 끼고 있다가 약간 이렇게 드롭되는 게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 꼈어요. 로아주 거. 이거는 라지. 큰 거. 이런 느낌의 실버 목걸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굉장히 좀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계신가요? 끝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